추천하지 않는 인테리어. 일단 첫 번째는 TV를 벽면에 시키는 겁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TV가 고장나고 아니면은 집을 매도하시거나 전세 임대를 줄 때 TV 사이즈가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키면 그 기존의 박스보다 TV가 크면은 TV가 안 들어가던가 아니면 TV를 넣었을 때 공간 여백이 많이 비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. 그러면 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건 좀 지양하고, 이게 또 대안이 있는데. 네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객님이 원하셨던 인테리어지만 하고 나서 후회하셨거나 대표님이 보셨을 때 추천하지 않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방문을 드렸는데요. 네.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하지 말아야 할 인테리어가 있으실까요? 하지 말아야 할 인테리어에 대해서 몇 가지 떠오르긴 하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방안이 다 있어가지고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할밋 스페이스만의 노하우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라는 걸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대표님, 그러면 추천하지 않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? 추천하지 않는 인테리어. 일단 첫 번째는 TV를 벽면에 완전 매립시키는 겁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TV가 고장나고 아니면은 집을 매도하시거나 전세 임대를 줄 때 그분들도 TV가 있는데 그 TV 사이즈가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 매립을 시키면 그 기존의 박스보다 TV가 크면은 TV가 안 들어가던가 아니면 TV를 넣었을 때 공간 여백이 많이 비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. 그러면 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완전 매립은 좀 지양하고, 이게 또 대안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아실 거예요. TV 반매립이라고, 이걸 또 브라켓 매립이라는 명칭을 또 쓰는데, 이 반매립을 해주면은 셋톱박스, 모뎀, 와이파이 이 정도만 들어가게끔 박스를 짜주면 어떤 TV 사이즈가 와도 반매립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왜 고객님들은 그 매립, 반매립을 원하시는 거죠? 그냥 평면에 두면 안 되는 건가요? 평면에 그냥 두게 되면은 이 벽면을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H자의 브라켓과 와이파이, 그 다음에 선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반매립을 시공을 하는 겁니다.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?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, 만약에 저희 집이라면 바닥에 포셀린 타일을 깔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은 난방 CSM이고 난방용 본드를 드라이픽스나 캐라플렉스 맥시나 뭐 그 밖에 등등 자재를 써주면은 문제가 없는데, 이게 왜 저희 집이었으면 깔지 말라고 하냐면 타일은 이제 조금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타일 각들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. 600에 1200각, 뭐 900에 900각, 1200에 1200각 타일을 많이 까는데 타일이 크면 클수록 이게 하자율이 올라갑니다. 바닥에 깔면은. 이게 왜 그러냐면 건물마다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진동이 있어요. 그 진동으로 인해서 시멘트가 아무리 자리가 잡혔다 하더라도 좀 더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시멘트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타일도 같이 갈라지거나 아무리 좋은 본드를 써도 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타일이 또 요즘에는 600에 600각을 깔면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900에 900각을 깐다든지 1200에 1200각을 많이 깔아주시는데, 그러면 나중에 하자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. 네, 그래서 저는 그 타일은 추천 안 하고요. 타일을 만약에 깐다고 하시면 이것도 그 대신 대책이 있습니다. 대책이 뭐냐면 일단 크랙이나 갈라짐을 방지할 수 있는 아덱스에서 나온 디커플링 매트나 코르크 재질로 만들어낸 사운드 매트를 깔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. 그 위에 타일을 깔면은 건물의 무빙이나 크랙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리 큰 타일을 깔아도 하자율 발생이 적어지고 매지도 갈라지거나 파이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오염도 생기기 마련인데, 이것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캐라폭시를 이제 시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대표님. 와,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진짜 알아야 될 정보들이 정말 많네요. 또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. 일단 조정욕조를 조금 비추천드리고 싶긴 해요. 저희도 조정욕조를 되게 많이 시공을 하고 했는데 이게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조정욕조 내에서는 방수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. 근데 이제 그 조정욕조용 유가라는 게 있어요. 폼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약해져가지고 딱 뚜껑을 닫았을 때 제대로 다
안 닫힌다던가 뚜껑을 닫았는데 조금 더 단차가 있게 들어간다던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엄청난 방수나 누수에 하자가 있어서 비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가에 문제가 생기면은 물이 엄청 빨리 빠집니다. 잘 차지도 않고 그러면 그 유가를 드러내서 고쳐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 타일은 진짜 뜯고 다시 시공하기가 어렵잖아요. 엄청 일이고 막 먼지도 나고 근데 또 캐라폭시까지 시공을 하니까 그러면은 AS 보는 데 있어서 일이 커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. 그러면 네. 조정 욕조 말고 뭔가 다른 대안점은 없나요? 대안점은 일단 일반 그 욕조 뚜껑 있잖아요. 아날로그 방식의 그냥 네. 고무마개로 덮고 꺼내고 조정 욕조를 하시더라도 그런 뚜껑을 추천드리고 조정 욕조가 그리고 금액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일반 아크릴 욕조도 그냥 딱 매립되어 있는 형식으로 타일로 이제 한 스텝을 빼서 모서리 졸리컷을 쳐가지고 매립이 된 느낌으로 그렇게 시공을 많이 합니다. 그랬을 네. 때는 뭔가 디자인적으로 뭐 방해받는 요소, 뭐 이쁘지 않다거나 이런 단점은 없을까요? 더 예뻐지죠. 훨씬 더 이뻐요. 네네. 그럼 네네. 조정 욕조를 좀 할 필요가 없네요. 근데 조정 욕조가 더 예쁘긴 해요. 아, 더 이쁘긴 아니라. 네, 대표님,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. 그 욕실 인테리어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. 이 욕실 인테리어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좀 약간 조심하고 싶거든요. 그랬을 네네네.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고 유의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휴젠트를 많이 하시잖아요. 이 휴젠트가 인터넷가는 뭐 39만 원 이렇게 금액대가 비싼 환풍기인데 온풍 기능도 되고 환풍 기능도 되고 드라이 기능도 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기존의 환풍기 위치가 욕실 그 샤워 공간의 뭐 위쪽이다 라고 했는데 그 위쪽에 휴젠트를 그대로 달면은 대부분 후회하세요. 뭐 때문에 후회하죠? 보통 제가 공사를 예전에 했을 때도 저희 고객님께서 난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겠다 하셔서 이제 욕조 위에다가 휴젠트를 다셨는데 드라이기도 써보고 하면은 아 이게 편하구나 하신 돈값을 거죠. 하는구나. 그렇죠. 그래서 얘를 세면대 위에 달아주시면 샤워하고 간단하게 머리 감고 할 때 이 드라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휴젠트 위치를 하실 거면은 그 욕조나 샤워 공간 위에 하시는 것보다 세면대 위에 하셔가지고 기능의 100%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. 네, 대표님 벌써 4가지 꿀팁 알려주셨는데 네. 이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네. 딱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저희 하임스페이스만의 꿀팁이랑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희 하임스페이스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조명 설계를 할 때 거실 공간이나 주방 공간 조도가 확실하게 필요한 공간에는 조도를 확실하게 주는 건 맞는데 뭐 복도 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은 조도를 사실상 세게 줄 필요는 없거든요. 높아심에 저희 고객님들께서 아 여기 그래도 복도 조도 필요한 거 아니냐 어두울까봐요? 네, 어두울까봐 조명 많이 넣어달라. 다운라이트 막 2배, 3배 넣어달라. 이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진짜 굳고 날렸었어요. 이유가 뭐예요?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천장에 달리는 거잖아요. 조명들이. 천장 마감재는 도장 아니면 도배거든요. 요즘에 주거 인테리어는. 도배라고 해도 항상 도장 느낌 나는 도배지를 많이 써요. 뭐 디아망도 그렇고 LG 베스티도 그렇고 다 그런 도장의 텍스처나 질감을 따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도배지인 것 같은데 도배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장 느낌 나는 그런 미니멀 그런 인테리어는 천장이 좀 광활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진짜 이쁜 거거든요. 걸리는 거 없이. 심플하게? 그렇죠. 막 감지기나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운라이트가 진짜 벌집처럼 빠바바방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너무 안 예뻐요. 근데 그게 복도 공간에 일자 전배치로 계속 나열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이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아 여기는 그래도 조도가 밝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천장에 속간접으로 돌려줘서 그런 간접으로 조도를 확보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벽에 발목등이나 벽 조명으로 좀 센스 있게 좀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대표님, 그럼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딱 하나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일단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, 사실. 자기가 원하는 그 취향과 원하는 컨셉, 그리고 쓰고 싶은 소재와 자재, 그런 게 있으면은 자신 있게 인테리어 업체나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시공에 대한, 아니면 이 소재를 썼을 때 문제가 뭐냐, 단점이 뭐냐, 나중에 가면 어떤 하자가 일어날 수 있나, 이거를 먼저 여쭤보시고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고, 그런 디자인이나 컨셉, 그런 비슷한 소재를 또 찾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인 거고, 그 부분에 있어서 시공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하지 말아라, 약간 이런 건 아닙니다. 아, 그러면은 결국엔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듣되 장단점을 면밀히 따지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네. 그렇죠. 네, 맞아요.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시키고 하자가 없이 시공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.